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제 채널과 영상에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성장주 5개를 우리 채널 주주님들과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준비했냐?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빠지다가도 또 오르다가 또 빠지다가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좀 조정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이제 대선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긴 한데, 이게 대선 이후에 한동안은 좀 시장이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지 공부를 하고 이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조정을 오고 나서 공부를 하면은 너무 늦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오거나 혹은 이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인 미래에 제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성장주 5개를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영상 특성상 이 개별주를 좀 깊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개 기업 중에 개별 세부 영상을 희망하시면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스플렁크입니다. 티커는 SPLK이고요. 주가는 2020년에 30.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스플렁크는 실시간 데이터 관리 플랫폼으로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를 연동하고 자동으로 이 정리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스플렁크가 이러한 작업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객사는 제공된 데이터와 유의미한 결과를 IT나 보안, 앱 개발,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세계적인 피자 브랜드인 도미노 피자는 스플렁크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도미노 피자의 각 지점에서 어떤 메뉴와 어떤 결제 수단 등을 통해서 구매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받고요. 그 받은 데이터를 분석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플렁크는 이 스플렁크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 스플렁크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를 SaaS 이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건데 SaaS 그리고 구독 모델로 변경시킨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오른쪽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구독 매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플렁크는 2019년에 특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재 이 가트너의 평가에 따르면 IBM과 함께 시장 선두에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이 작은 기업이 짧은 시간 안에 벌써 IBM 같은 그런 대규모 기업과 선두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성과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현재 약간 다소 좀 정체된 느낌이긴 합니다만 우선 클라우드 매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스플렁크는 아직 순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좀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점차 개선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이 중요한데 저도 지금 좀 고평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도 현 주가는 적정 주가 대비 33% 정도 고평가됐다고 좀 보고 있네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일단 목표 주가는 228.49달러를 제시하고 현재 주가 대비 19%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쪽에 동의를 하고 있고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큐사인입니다. 티커는 DOCU이고요. 2020년에 들어서면 무려 181%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수익성을 자랑했죠. 이번 코로나19의 대표 수혜주 중 하나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요. 도큐사인은 2003년 설립된 전자설명 1위 기업입니다. 전 세계 66만 명의 사용자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 70%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자설명 자체가 곧 도큐사인으로 인식될 만큼 이 브랜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 시대로의 전환 덕분에 도큐사인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설명은
SaaS, 아까 말했던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구독 모델 도입과 업데이트에 최적화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독 증가율이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위에서는 이 도큐사인의 전자사명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사명 시장의 장기 소장은 필연적입니다. 연평균 37% 정도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또 물리적인 종이를 배제할 경우 이 보안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용 증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전자사명은 종이 서명에 비해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보안이 강하고 또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전부 전자사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이 구독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이 구독 매출인데 보시면 전체 매출 중에서 거의 90% 이상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도큐사인도 적자 기업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구독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곧 수익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것 같고, 매출 증가율도 50%에 살짝 못 미치는 엄청난 성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제 문제는 또 밸류에이션인데,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는 현 주가가 무려 185%나 고평가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고평가인 상태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켓빗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234달러로 제시했고 현 주가 대비 16%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큐사인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기업이고 제 포트에 꼭 담고 싶은 기업인데 지금 주가는 좀 아쉽고 조금이라도 좀 조정이 내려오기를 항상 좀 관심 깊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티커는 U이고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아주 따끈따끈한 기업입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0.3%밖에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신규 진입을 했는데요. 유니티는 유니티 엔진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데 그 유니티 엔진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3D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점유율의 무려 50%를 가져가고 있는 아주 막강한 기업이고요. 경쟁사로는 최근 애플과 분쟁 중인 에픽 게임즈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공식 자료가 많이 없는데요. 우선 유니티를 제가 매수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글로벌 게임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코비드19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특히 이제 성장성이 높은데 보시면 엄청나게 빠른 시장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가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상위 1000개의 모바일 게임 중에서 53%가 유니티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든 게임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경쟁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요. 게임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유니티의 게임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 시장이 게임 시장보다 게임 이외의 신규 시장, 이 오렌지 색깔이 이제 신규 시장인데요. 이 게임 이외의 신규 시장 규모와 개발자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게임 외의 산업에서 이 게임 엔진이 사용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게임 엔진 특유의 그 실시간 3D 렌더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엔진은 흔히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게임 엔진인데 이는 수정과 동시에 시각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기존의 방식, 이 오프라인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정에서 구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 게임 엔진은 3D로 구현할 수 있어서 AR과 VR 기능과 결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중 대표적으로 미디어와 컨텐츠 산업이 있습니다. 이 산업 내 기업들은 게임의 리얼타임 3D 렌더링을 통해서 시각화를 통해 영상 퀄리티 개선, 업무 효율성 개선, 그리고 비용 절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엔진이 적용된 영화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어벤져스,
그다음에 스타워즈, 블레이드 러너, 혹성 탈출, 레디 플레이어 원, 라이언 킹 실사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이 유니티만이 월 구독료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인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제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매출은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아직은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 월 구독료 모델과 압도적인 세계시장 점유율 그리고 앞으로 게임 시장을 넘어서 타 산업 진출 성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이익 전환은 정말 시간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보시면 약간 이제 하락하긴 했다가 지금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영업비용 같은 이 빨간색 선이 영업비용인데요. 영업비용 증가율은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목표 주가를 103달러를 제시하면서 아직도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지금 가격은 좀 부담스럽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변동성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티커는 ISRG이고요. 2020년 수익률은 15% 정도 됩니다. 아직 제 포트에는 담기지 않은 종목이고 가격이 이제 갑자기 좀 커졌죠. 덩치가 좀 큰 기업입니다.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전 세계 수술용 로봇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다빈치 수술용 로봇이 있고요. 이 수술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로봇, 기계 등을 만들고 있고 이 다빈치 아까 말씀드렸던 다빈치 수술용 로봇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비싸냐? 이 하나만 구입해도 뉴스에 나옵니다. 보시면 울산대병원이 전국 네 번째로 첨단 로봇 수술 장비 도입했다. 이 첨단 로봇 수술이 다빈치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병원이 이 다빈치 수술 로봇을 도입했다고만 해도 이미 뉴스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제품을 5개 이상 보유한 미국 병원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제품이 뛰어나고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특히 독일과 일본에서의 성장세가 돋보이고요. 앞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경쟁사인 이 메드트로닉과 존슨앤존슨이 신제품 출시를 연기한 가운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 출시를 바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다수 병원들이 지금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추세라 이 엄청나게 비싼 인투이티브 서지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으로는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대체할 경쟁사는 지금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로봇 수술 장비 시장은 앞으로 지금 더 빠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몇 년 안에 거의 5배 이상, 4배 이상 성장할 시장이기 때문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오래오래 동반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를 찍고 다시 지금 매출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리즈에 포함된 모든 종목처럼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고요. 적정 주가 대비 좀 크게 상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에 와주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번 쇼핑 리스트에 좀 담았고요.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718달러로 잡으면서 현 주가 대비 5.3%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티커는 MELI이고요. 2020년 주가 수익률은 무려 115%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대표 수혜주 중 하나였죠.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17.4%를 차지하고 있는 제가 주력으로 좀 들고 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추매를 하고 싶어서 매력적인 가격대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는 스페인어로 자유시장이라는 뜻이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와 핀테크 플랫폼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커머스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 그 다음에 물류 사업을 하는 메르카도 엠비오스, 그리고 신용 사업을 하는 메르카도 크레디토, 그리고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메르카도 숍스,
그리고 핀테크 사업인 메르카토 파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커머스, 물류, 쇼핑, 결제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남미도 예외는 아닙니다. 빠르게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남미에서 메르카도 리브레는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국가에서 모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에서 가장 독보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고요. 이 국가들은 향후 이커머스 시장 성장성이 더 크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사업인 메르카도 파고의 성장성도 특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메르카도 리브레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주요 5개 국가에서 모두 온라인 결제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메르카도 파고는 결제시장 점유율 1위, 브라질 2위, 멕시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게 삼성페이가 남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아무튼 남미도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이커머스와 온라인 결제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메르카도 리브레와 메르카도 파고가 있다는 점입니다. 매출을 보시는 것처럼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거는 최근 분기에서 드디어 영업이익을 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자 기업이 아니라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됐다는 거고, 매출 성장률이 50%를 넘어가는 정말 가히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비용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우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또 밸류에이션이에요. 너무 비싸요. 얘는 정말 특히 비싼데, 오늘 소개해드린 5개 기업 중에서 명목적인 가격 자체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1,000가 넘어가니까요. 근데 적정 주가 대비 이 가장 고평가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무려 6,500%나 고평가됐다고 평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현 주가가 지금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지 목표 주가를 $1,151로 제시하면서 현 주가 대비 6.7% 정도 다운사이드가 여력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대기 중인 성장주 5개 목록을 좀 공유 드렸고요. 끝으로 제 채널이 이 DK 배당 성장 투자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너무 이 배당에만 포커스를 맞춰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가 좋아하고 투자하고 있는 우량한 배당주들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 배당뿐만 아니라 이 성장 쪽에도 좀 영상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물론 배당도 같이 다룰 거고요. 제가 이전에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밝혔듯이 제가 테슬라와 엔비디아로 2루타를 쳤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3루타 혹은 홈런까지 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채널 주주님들과 같이 좀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K였습니다.